네, 안녕하세요. 초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이 넝쿨 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클레마티스는 클레마티스대로, 인동은 인동대로, 등나무는 등나무대로, 넝쿨 장미는 넝쿨 장미대로 다 각자의 컨텐츠를 제 채널을 통해서나 아니면 독일카시님을 통해서 다뤘었는데,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소개를 할 때는 이 식물의 장점을 위주로만 설명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정원의 넝쿨 식물로는 뭐가 좋은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4가지 식물 중에 내 정원에 이런 울타리에는 어떤 넝쿨 식물을 심어야 하는지, 또는 내 아치형 프레임에는 어떤 넝쿨을 심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 식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보다 이 4가지 종의 인동, 클레마티스, 넝쿨 장미, 등나무, 이 4가지 넝쿨 식물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댓글 이벤트를 이번에 이 넝쿨 식물로 할 텐데, 이번에는 이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하나만 골라서, 인동이면 인동, 등나무면 등나무, 하나만 골라서 이 식물은 이래서 좋다, 이 식물이 이래서 좋을 것 같다 라고 간단하게 댓글을 달아두시면 그분들 중에 품종, 품목당 2분씩 추첨을 해서,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7종, 그리고 인동 같은 경우는 6종, 등나무 같은 경우는 4종, 장미 같은 경우는 5종을 선물로 2분씩 모두 드리는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비교를 해볼 건 이 각가지 상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인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형태로 보통 공급이 많이 됩니다. 이게 P9 규격인데 작은 모종으로 10,000원 초반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내가 어떤 특정한 이유로 바로 연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1년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 완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등나무 같은 경우는 접목이 돼 있고 3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다른 넝쿨 식물보다는 규격 대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접목을 해야 되기도 하고 접목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서 상대적으로 원가, 생산 원가가 굉장히 비싸서 소비자 가격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등나무 역시 올해에만 1.5m에서 2m 이상 자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성비로만 보면,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단위 면적으로 들어가는 양을 봤을 때는 의외로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저희 초인원의 종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약간은 긴 화분에 지주대 하나가 꽂아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인동이나 아니면 장미나 등나무랑은 다르게 이 목대 자체가 두껍게 자라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작은 모종일 때는 마치 풀처럼, 야생화처럼 보이는 게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클레마티스는 저희는 요 규격으로 10,000원 초반대의 상품으로만 이제 공급을 하고 있지만, 타사에서는 이제 큰 제품들도 더러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큰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타사에서 큰 제품을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그 큰 제품과 이 상품의 나이 차이가 한 1년 정도 나니까 1년 정도 더 기다리실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이 규격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규격이 품종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벌써 작은 모종에서 왕성하게 순이 트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건 하우스에 있어서 좀 빨리 튼 건데, 여러분이 받으시면 한 요 정도 실낫 같은 이 나뭇가지만 보일 텐데, 이 나뭇가지가 결국은 이렇게 왕성한 순을 틔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 왕성한 편이지만 인동이나 등나무에 비해서 빠른 편은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옆에 있는 이 넝쿨 장미인데 키가 너무 커서 이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밑에서 가지가 몇 개 나왔느냐를 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가지가 3개 나오면 3지수, 4개면 4지수라고 표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장미 같은 경우는 4지수인데 보통 저희가 3지수에서 5지수 사이에 장미를 공급을 하고 있다. 키는 한 2m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현재의 키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가지수가 많은 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넝쿨 장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품목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 그리고 독일 코르데스사의 브랜드에 등록되어 있는 장미들은 30,000원씩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장미 역시 크기 대비 그리고 지수 대비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특별한 품종이 필요 없고 그냥 넝쿨 장미기만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업체에서 그냥 1, 2지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품종들, 일반 빨간색이나 일반 노란색 같은 품종들은 저희보다 아마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굳이 좋은 품종을 심어도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렴한 품목을 사서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알아봤으면 그 다음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건 개당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면적당 내가 20m의 울타리를 채운다고 했을 때 결국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이 나무별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개당 가격은 12,000원에서 15,000원 요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클레마티스는 80cm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m 기준으로는 한 30만원에서 40만원 품종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인동 같은 경우는 50cm 간격으로 심기 때문에 20m 면적을 심었을 때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등나무 같은 경우는 개당 가격은 35,000원으로 굉장히 비싸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좀 키우시려면 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3m에 하나씩 심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약 한 3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넝쿨 장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하는 독일 품종이나 유럽 품목으로 심었을 때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장미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대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 처인원의 종묘에서 판매하는 상품 기준으로는 등나무와 클레마티스가 좀 저렴하게 비용이 드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은 인동, 그 다음은 넝쿨 장미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넝쿨 장미는 국내의 일반적인 품종들, 저렴한 품목들을 심었을 때는 가장 저렴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건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게 인동도 그렇고 클레마티스, 장미, 등나무 모두 다 꽃은 그만한 가치들이 있죠. 다 각자의 매력이 뛰어나서 그 부분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품목 안에서 품종이 다양해야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화형, 내가 원하는 크기로 연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품종이 많을수록 내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그 이점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꽃 컬러나 아니면 꽃의 화형, 꽃의 모양,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라색, 자주색, 아니면 하얀색,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 정도 색깔이지만 그 안에서 겹꽃이라든지 홑꽃, 아니면 반겹꽃, 그리고 꽃에 무늬가 드는 여부, 아니면 꽃의 컬러의 톤이 투톤으로 들어가는 등등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해서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 같은 경우도 클레마티스와 마찬가지로 겹꽃, 홑꽃, 반겹꽃 등 꽃의 화형이라던가 아니면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등 꽃의 컬러의 선택지, 그리고 그 컬러 안에서도 색깔의 톤, 미묘한 톤의 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이 드는 등 컬러의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인동 같은 경우는 제 앞에 이렇게 5품종이 있고 저희는 총 6품종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인동 같은 경우는 품종은 한 6가지 되더라도
봐도 대부분의 꽃은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안에서 약간은 클레마티스나 장미에 비교하면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 있다. 이 품종의 다양성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이 등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핑크색, 보라색, 하얀색만 있는데 아쉽게도 핑크색 로지아 품종은 올해는 판매되지 않고 사실상 선택지는 보라색과 하얀색만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종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클레마티스와 장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은 인동, 그리고 등나무는 상대적으로 다양성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상품의 형태도 보고, 그리고 이 상품이 이 단위 면적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보고, 그리고 이 상품들이 얼마나 멋진 품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했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이 식물들을 제대로 연출하는데 드는 이 식물을 키우는 난이도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해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쉬운 건 이 클레마티스와 인동입니다. 인동 같은 경우나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우는 법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고, 올해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추후 컨텐츠로 또 다룰 예정인데, 아무래도 추위에도 굉장히 강건하고 특별히 자주 오는 병해충도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 식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쉬운 넝쿨 식물이 이 인동 아니면 클레마티스다 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넝쿨 식물 치고는 대단한 공을 들이지 않아도 훌륭하게 경관을 연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등나무인데, 이 등나무 같은 경우는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워낙 왕성하게 자라고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워낙 성장세가 좋아서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워낙 크게 자랐을 때 경관이 어느 정도 연출이 돼주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너무 커지는 거를 감당하기가 초보 정원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나무가 한 가지 또 단점이 존재하는 게 뭐냐 하면 개화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세월이 오래되고 오래 자라면 당연히 꽃이 피겠지만 한 4, 5년 어설프게 키웠을 경우에는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안 피는 것도 있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불분명해서 상대적으로 등나무는 연출하기에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 이제 장미 같은 경우는 제가 다룬 것 중에는 그래도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미는 워낙 넝쿨 장미를 시도해 보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풍에 굉장히 예민하고 과습에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쉽게 노출되는 병해충만 해도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6, 7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적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사후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하자가 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보기 싫게 연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클레마티스와 인동은 가장 쉬운 편에 속하고, 등나무는 키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연출을 하기 때문에 초보 정원사들에게는 이 등나무의 커진 크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 장미는 아무래도 통풍이나 이런 컨디션 아니면 사후 관리, 전지 등을 잘 해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병해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희소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요즘 이제 정원사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이 식물이 흔하냐 흔하지 않냐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식물들의 희소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자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구매를 하는 반면에 대단히 정원에서는 아직은 쉽게 볼 수 없는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의아리라고 해서, 클레마티스의 우리나라 이름이 의아리인데 하얀색 꽃이 피는 토종 의아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심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품종의 의아리를, 클레마티스를 폭넓게 이렇게 소비자한테 공급된 지는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된 정원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대로 연출된 공간이 없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상업적인 목적에 고객을 유치해야 된다거나 손님을 받아야 된다거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목적의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클레마티스를 대단위로 꾸며도 굉장히 화려한
경관과 그리고 포토스팟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희소성이 아직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인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붉은 인동이나 흰 인동이라고 해서 토종 인동들은 어르신들, 상대적으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토종 인동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품목이,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꽃의 형태가 함께 심어진 대규모 인동 정원을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서 그런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등나무 같은 경우는 동네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하는 곳에 특히 야외 교실 지붕 같은 아치 지붕 같은 데다가 이 등나무 정원은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원으로 봤을 때는 아직 등나무 정원이 제대로 꾸며진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가와치 후이엔이라고 이 등나무 정원만으로 굉장히 유명한 정원 명소가 있는데 등나무 정원 같은 경우를 보는 게 아주 어렵진 않지만 가와치 후이엔처럼 제대로 꾸며놓은 등나무 정원은 우리나라에 하나쯤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등나무는 아무래도 그 경관을 연출하기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고 공을 들여 놓으면 다른 곳에서 이 정원을 흉내내고 싶어도 또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미정원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이 세 개보다는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정원으로도 그렇고 테마파크에서도 그렇고 공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장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일반적인 품종들의 정원만 많이 흔하고 특이한 품종들을 아직 제대로 연출해 놓은 곳은 아직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 넝쿨장미 품종 중에 안젤라라는 품종으로 이렇게 정원을 세팅한 곳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 명소로 많이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장미 같은 경우도 이 중에서는 가장 흔하지만 의미 있는 품종, 특이한 품종, 특이한 컬러감을 잘 선정해서 심으시면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아무래도 클레마티스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희소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등나무, 그 다음은 인동, 그 다음은 넝쿨장미 순으로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식물을 심었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미리 구상해 두었던 경관을 연출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작은 모종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내 정원을 완벽하게 완성시켜 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이 인동은 지금 제가 다룬 것 중에 완성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작년에 한 초여름쯤에 촬영한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인동 같은 경우는 1년만 있어도 한 2m 이상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왕성한 성장세를 자랑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에 있어서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장미인데, 장미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기보단 이미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잘 성장돼 있는 장미들이 폭넓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심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연출하기까지가 굉장히 빠르다. 아마 대략 걸리는 시간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잡으면 딱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는 역시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모종만 아직 공급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식물을 심어서 완성시키는 데는 최대한 4년에서 5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동이나 장미보다는 완성된 연출을 하기까지에 걸리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는 좀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나무는 최소 5년, 6년 이상을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점은 성질이 급한 정원사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다만 내가 한번 완성을 해놓으면 다른 데서 따라하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내 정원의 개성을 확실히 더해줄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내가 돈을 주고 심어서 빨리 연출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까지 걸리는 시기로만 보면 인동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은 장미, 그 다음은 클레마티스, 그 다음은 등나무 순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넝쿨 식물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품 가격이 어떤지, 내 단위 면적당 심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품종의 다양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국내 기준으로 희소성이 어떤지, 키우는 난이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 식물을 심었을 때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 요소들을 좀 살펴봤고, 이제 세부적으로 식물 하나씩마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내가 초보자이면서 화려한 꽃을 좋아하는 대신에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모종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쁘게 볼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는 반면 꽃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쁘기 때문에 초보 정원사나 아니면 화려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권할 수 있을 만한 식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대규모 정원으로 많이 조성된 역사가 별로 없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관광객이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정원을 심으시려는 분들 중에서 특히 토목 작업에서 대규모 옹벽이나 축대 작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레마티스를 심었을 때 굉장히 뛰어난 경관과 사진 연출 명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펜스, 요즘은 이제 녹색이나 스테인리스로 된 이 낮은 한 1m 20에서 1m 50 정도 되는 이 펜스를 굉장히 감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낮은 펜스나 아니면 축대, 옹벽 같은 데서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장미 같은 경우는 내 정원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면서도 내가 정원 일에 좀 익숙하거나 정원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꽃도 굉장히 화려하고 향기도 좋아서 경관 연출을 하거나 아니면 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편안하지만 상대적으로 키우는 난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정원 일에는 좀 익숙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미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높은 아치나 아니면 직립하는 형태의 오벨리스크로 포인트 역할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낮은 울타리에 심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원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작은, 그러니까 대규모가 아니라 작은 공간에 포토스팟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치나 오벨리스크 등을 구매하셔서 이 장미를 심어서 예쁘게 관리를 하시면 좋은 포토스팟을 만들기에 아주 좋으니까 그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인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인동 같은 경우는 내 지저분한 곳을 메꿔주기에 가장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정화조라던가 아니면 오래된 죽은 나무라던가 아니면 창고 같은 데를 좀 넝쿨 식물로 가리고 싶을 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도 풍성하게 덮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려한 꽃보다는 좀 풍성한 느낌이나 향기가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동 같은 경우는 지붕형 울타리, 그러니까 높은 울타리나 아니면 지붕 펜스 같은 경우, 그리고 차단된 벽면 같은 데 심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등나무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을 낮은 울타리가 아니라 높은 울타리 또는 아니면 지붕 펜스, 지붕 프레임 같은 데다가 덮어 주셨을 때 굉장히 훌륭한 효과, 그리고 좀 오랫동안 인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정원이라던가 좀 대규모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유명한 등나무 정원을 참고해서 이 대규모 등나무 정원을 식재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말 관광객들로 붐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래된 죽은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좀 빠르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수종으로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넝쿨 식물 클레마티스와 넝쿨 장미 그리고 인동, 등나무를 가지고 장단점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어떤 장소에 적합한지, 어떤 분에게 적합한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예쁜 넝쿨 정원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